영월 장릉의 비밀, 엄흥도의 안목과 천하명당의 풍수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억되는 단종, 그가 잠든 영월의 장릉은 다른 왕릉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분위기와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보통 왕릉은 한양 근처에 조성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장릉은 왜 이 먼 강원도 영월 땅에, 그것도 험준한 산세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충신 엄흥도의 목숨을 건 결단과 범상치 않은 풍수지리적 안목이 숨어 있습니다. 세조에 의해 유배된 단종이 영월 관풍헌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을 때 그 시신은 싸늘하게 버려졌습니다. 세조의 서슬 퍼런 감시 아래 누구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월의 호장으로 있던 엄흥도가 나타납니다. 그는 자식들과 함께 몰래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등에 업고 눈 덮인 산길을 헤맸습니다.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야 했고 동시에 왕의 육신을 모실 가장 길한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흥도가 단순히 충성심만 깊은 관리가 아니라 풍수지리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당시 기준으로 보아도, 그리고 현대 풍수 전문가들이 보아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명당이었습니다. 장릉이 위치한 곳은 영월읍 영흥리의 동을지산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이곳은 주산인 동을지산에서 내려온 기운이 멈추어 맺힌 혈자리라고 평가받습니다. 엄흥도가 시신을 업고 가던 중 눈 위에 노루 한 마리가 앉아 있다가 사라진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만 눈이 녹아 있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노루가 점지해준 명당이라 하여 노루명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릉의 위치를 분석해보면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온 맥이 강한 기세로 내려오다가 남한강과 평창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기운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배산임수의 원칙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으면서도 외부에서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포용력을 갖춘 지형입니다. 장릉의 좌측과 우측을 살펴보면 좌청룡 우백호의 형세가 뚜렷합니다. 왕릉을 감싸 안듯 뻗어나온 산줄기들은 외부의 살풍을 막아주고 안쪽의 생기를 보존합니다. 특히 장릉은 일반적인 왕릉보다 지형이 다소 높고 가파른 편인데 이는 단종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굽어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한 엄흥도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통의 평지형 왕릉이 안정감을 준다면 장릉은 마치 산 정상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엄흥도는 단종이 비록 폐위된 왕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기가에만큼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자리를 골랐던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물은 재물과 생기를 뜻합니다. 장릉 앞을 흐르는 물줄기는 구불구불하게 들어와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두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릉 근처의 지형을 보면 물이 들어오는 곳은 보이지만 나가는 곳은 잘 보이지 않는 수급해소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당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통의 조선 왕릉을 가보면 정자각과 능침, 즉 왕의 무덤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홍살문을 지나 정자각에 이르고 그 뒤로 고개를 들면 바로 왕의 능이 보이는 구조죠. 하지만 영월 장릉은 다릅니다. 정자각과 능침이 일직선이 아니라 기역, 자 형태로 꺾여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정교한 계산이 들어간 배치입니다. 엄흥도가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 이곳의 산세는 능침이 있는
높은 곳에 생기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숙종 때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키면서 능을 정비할 때 직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엄흥도가 잡아놓은 자리가 워낙 완벽한 혈자리였기에 그 기운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정자각을 측면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억지로 일직선을 맞추려 했다면 산의 맥을 끊거나 혈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결국 인위적인 형식보다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살리는 풍수적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는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했던 단종의 넋을 가장 아늑하고 기운찬 곳에 모시려는 충신들의 마음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노루명당 설화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과학적 근거를 암시합니다. 엄흥도가 시신을 지고 산을 오르던 그날은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온 산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유독 한 곳만 눈이 녹아 있고 노루 한 마리가 따뜻하게 앉아 있다가 엄흥도를 보고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지기가 응축되어 겨울에도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곳을 말합니다. 실제로 장릉의 능침 주변은 햇볕이 잘 드는 양명한 기운이 넘칩니다. 엄흥도는 눈이 녹은 자리를 보고 이곳이 바로 땅의 기운이 살아 숨쉬는 혈처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차가운 강물에 던져질 뻔한 왕의 시신을 가장 따뜻한 땅의 품으로 인도한 엄흥도의 안목은 당시 직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장릉에 가면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능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소나무들이 하나같이 능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목의 기운이 군주를 향해 읍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일조량이나 바람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풍수적 관점에서는 이곳의 생기가 워낙 강해 주변의 식생들까지 그 기운에 순응하며 능을 호위하는 형국으로 봅니다. 엄흥도는 이 산세의 흐름을 읽고 나무 하나 돌 하나가 단종을 지키는 병사가 되어줄 자리를 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장릉을 감싸는 소나무 숲은 외부의 찬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풍림 역할을 하며 능침의 온기를 보존해 줍니다. 장릉의 앞쪽으로는 영월을 휘감아 도는 남한강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풍수지리의 핵심 원칙인 배산임수에서 임수는 단순히 물이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은 기운을 가두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장릉 뒤쪽의 산줄기가 기운을 공급한다면 앞쪽의 물줄기는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월은 지형적으로 산이 높고 물이 깊어 기운이 강한 동네입니다. 엄흥도는 그 중에서도 물길이 능을 치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능을 부드럽게 감싸며 흐르는 곳을 골랐습니다. 물이 나가는 곳이 보이지 않아야 복이 나가지 않는다는 풍수 이론에 따라 장릉의 수구는 산자락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단종이 승하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단종은 왕으로 복이 되고 그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최고의 직관들을 영월로 내려보내 그 자리를 다시 점검하게 했습니다. 당시 직관들은 엄흥도가 잡은 자리를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국가직관들도 찾기 힘든 완벽한 혈자리를 일개고울의 호장이었던 엄흥도가 어떻게 정확히 찾아냈는지에 대해 조정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였습니다. 직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릉은 태백산의 정기가 서린 용맥이 한 치의 흐름도 흐트러짐 없이 맺힌 곳이라 평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산줄기, 즉 용맥의 흐름입니다. 장릉으로 이어지는 용맥은 마치 힘찬 용이 꿈틀대며 내려오다가 물을 만나 멈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풍수 용어로 산진수회라고 부릅니다. 산이 다하고 물이 감싸 돈다는 뜻입니다. 엄흥도가 선택한 이 자리는 동을지산의 주맥이 끝자락에서 거대한 기운을 토해내며 뭉친 자리입니다. 산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사람이 견디기 힘들고 너무 약하면 명당이라 할 수 없는데 장릉은 그 기운이 아주 적절하게 중화된 곳입니다. 주변의 작은 산봉우리들이 장릉을 향해 읍을 하듯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왕을 호위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옛사람들은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풍수적 보응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엄흥도는 자신의 안위는커녕 목숨까지 내놓고 단종의 시신을 명당에 모셨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엄흥도가 단종을 위해 고른 이 자리가 결국 엄흥도 집안에도 큰 기운을 주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가 단종을 모신 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훗날 그의 충심이 알려지고 후손들이 중용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가 택한 명당의 기운이 그만큼 맑고 정직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구전됩니다. 남의 묘자리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왕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그 마음이 땅의 기운과 맞닿아 천하명당을 알아보는 안목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영월이라는 지명 자체도 풍수적으로 흥미로운 해석을 낳습니다. 편안할 영에 넘을 월자를 쓰는 영월은 험한 산을 넘어와야 만날 수 있는 편안한 땅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산들이 성벽처럼 영월을 감싸고 있는데 장릉은 그 성벽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흥도가 장릉의 털을 잡을 때 단순히 자연 지형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수에는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비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릉 주변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손을 댄 흔적보다는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해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려 한 흔적이 보입니다. 능침 뒤편의 든든한 이행 부분은 왕의 권위와 생기가 보존되는 핵심 구역인데 엄흥도는 이곳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의 흐름을 따라 가장 안정적인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장릉의 혈처가 매우 깊고 단단하다고 말합니다. 혈이란 땅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구멍과 같은 곳인데 장릉의 능침 아래는 지기가 흩어지지 않고 꽉 응축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감회장하듯 급히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그 자리가 변치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보통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은 그 원한이 깊어 땅의 기운과 충돌하기 쉽다고 하지만 장릉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거칠고 험한 영월의 산세가 장릉에 이르러서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는 엄흥도가 단종의 고통스러운 생을 위로하기 위해 가장 자애로운 땅의 성질을 가진 곳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는 땅의 이치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엄흥도가 장릉을 배치한 각도를 분석해보면 특정 절기와 하늘의 흐름을 고려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단종은 살아생전 북극성처럼 고고한 존재였으나 땅으로 내려앉은 비운의 별이었습니다. 엄흥도는 그 별이 다시 하늘로 오를 수 있도록 지상의 기운이 가장 맑게 투영되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밤이면 영월의 맑은 하늘 아래 별빛이 장릉을 비추고 낮에는 따스한 태양의 정기가 능침을 감싸 안습니다. 엄흥도는 단종이 어둠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하늘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명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대 지질학적 관점에서 장릉을 바라보면 엄흥도의 안목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장릉이 위치한 영월 지역은 석회암 지대가 발달한 곳입니다.
석회암 지형은 대개 배수가 잘 되고 지표면이 건조하기 쉬운데 장릉의 능침 자리는 토층이 두껍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미사질 양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흥도는 땅의 색깔과 나무의 생육 상태를 보고 이곳이 주변보다 토질이 단단하고 생기 있는 흙인 오색 혈토가 자리 잡은 곳임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또한 지맥을 따라 흐르는 미세한 지열의 흐름이 겨울철 결빙을 막아주는 지형적 특성 덕분에 단종의 시신이 안치된 지하 광중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엄흥도의 안목이 워낙 뛰어났기에 민간에서는 그를 단순한 충신을 넘어 신령스러운 존재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월 지역 주민들에게 엄흥도는 단종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습니다. 그가 명당을 잡는 과정에서 보여준 초자연적인 직관들은 세월이 흐르며 영월의 산천에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덕을 쌓지 않으면 명당을 차지할 수 없다는 원리가 엄흥되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안위를 버리고 오직 임금을 향한 대의를 따랐기에 대자연이 감추어 두었던 명당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라 믿어집니다. 현대인들이 장릉을 찾았을 때 느끼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 역시 풍수적 설계의 힘입니다. 장릉은 화려하거나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산세에 순응하며 낮게 엎드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능침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길은 방문객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치유의 동선입니다. 엄흥도가 설정한 이 공간은 침입자를 막는 요새가 아니라 슬픔을 위로하는 안식처입니다. 능을 감싸는 낮은 구릉들은 시각적으로 포근함을 주며 전방에 트인 시야는 답답한 가슴을 뚫어줍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장풍득수의 원리가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장릉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강원도에 위치한 능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치적인 풍패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운을 보존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엄흥도가 만약 이곳이 아닌 한양 근처의 평범한 곳을 고집했더라면 세조의 감시를 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종의 넋이 온전히 쉴 곳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월의 험준한 산줄기는 단종을 가둔 창살이 아니라 세상을 등진 단종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엄흥도는 산을 장애물이 아닌 방패로 보았고 물을 단절이 아닌 정화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엄흥도의 풍수지리적 안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지형 분석 기술이 아닙니다.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심이 있을 때 비로소 사물의 본질이 보인다는 진리입니다. 엄흥도가 눈 덮인 산을 헤맬 때 그의 눈에 노루가 보이고 따뜻한 명당이 보였던 것은 그가 단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여워했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맞는 명당을 찾을 수 있고 타인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엄흥도가 영월 장릉에 심어놓은 기운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충절과 안목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장릉의 숲길을 걸으며 엄흥도의 발자취를 상상해 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던 그의 거친 숨소리가 소나무 사이로 흐르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듯합니다. 그가 고심 끝에 선택한 이 땅은 이제 단종의 무덤을 넘어 한국인의 고결한 정신이 깃든 성지가 되었습니다. 영월 장릉의 풍수는 땅의 형세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엄흥도라는 한 인간의 의지가 완성한 걸작입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명당이라는 그릇에 담아 승화시킨 그의 안목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역사의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영월의 산천은 오늘도 말없이 장릉을 감싸 안으며 그 위대한 충절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 장릉의 위치를 잡은 엄흥도의 풍수지리적 안목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